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월 셋째 주죠.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유망주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부터 개인 유튜브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가 오픈한 유튜브 방송을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라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정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정이 다양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내일이죠.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는 시장을 합니다. 미국은 내일 대통령 날이라 공휴일로 지정돼 가지고 미국 증시가 시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죠. 20일 날은 중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무슨 일정이냐면은 중국의 RPR 금리 결정이 있죠. 이 RPR은 것은 중국의 기준금리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의 시중에 15개 은행들의 우량 고객들의 대출 금리를 평균을 낸 겁니다. 이것을 중국은 기준금리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최근에 4개월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1년물이 3.45 정도, 5년물이 5.2인데 이번에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발 이번에 금리를 좀 인하를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일주일간 휴장을 했죠. 춘절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는 안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면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5월 처음으로 FOMC 회의가 열렸죠. 거기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가, 그 회의록이 발표되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 인공지능 칩이 없어가지고 풍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란 것은 앞으로 실적 전망이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좀 엔비디아 주가는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중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22일 날 우리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3.5%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일정 중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시장이 제가 보면은 이제 시장은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가 이제 뭐 다음 주에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여건을 봐서는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죠. 전체적인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와 고 PBR 관련주 시속겜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면은 저 PBR 관련주가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고 PBR 관련주가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2월 26일 날 정부가 기업 밸류업 그 프로그램 정책을죠.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저 PBR 관련주와 고 PBR 관련주 시속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보면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주들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은 결국은 약간 물량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죠.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테마주들은 급등한 상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비대면 원료 관련주, 그러니까 원격 진로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 주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 전공의들이 계속 파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비대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잘 하신 분들 이쪽에 중심을 두고 그 단기 매매가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고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유비케어라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신규 상생 종목 중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로 프리엠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모르신 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프리엠텍이라는 종목은 어떤 회사냐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의 이제 전문의약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 직원들이 주로 병원이나 의원급에 가가지고 제약 영업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졌죠. 그런데 브리엔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전문의약품들을 직접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원격 의료 관련주를 좀 부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더 상승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 약간 부담 없는 가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원격 의료 관련 중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했죠. 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종목, 아니 덜 오르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는다면은 프리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보면 움직일 종목은 이커머스 관련주들이 중국 이커머스, 중국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엄청난 52 신고가 형진이 이어지고 있죠. 이 중국의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이커머스 관련주로 이제 결제 관련주가 우리나라 두 개 종목이 있죠. NHN KCP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두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 금액이 늘어나면은 대한통운도 이제 택배 쪽에 가장 수요가 예상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결제 우리 PG사라 그러죠. 온라인 결제사를 우리 PG사 중에 가장 이제 수요가 예상되는 분이 NHN KCP하고 KG 이니시스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나는 단타 치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중국 이커머스 관련주 NHN KCP하고 KG 이니스트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뉴로모픽이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이 또 특징이었죠. 이 뉴로모픽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에 새로운 인공칩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칩은 이제 CPU하고 메모리를 직렬로 연결을 했던 구조인데요. 이런 직렬 연결 구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간 내 사람의 뇌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연산, 메모리, 통신 기능을 융합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픽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움직였죠.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것이 네페스 야크가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네페스 야크는 이제 이 삼성전자 새로운 인공지능 칩 뉴로모픽 그 인공지능 칩 테스트기를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페스 야크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뉴로모픽,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했던 그 교수분이 이번에 삼성종합연구원 부원장으로 또 취임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좀 이번 주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새로운 인공지능 칩 뉴로모픽 관련주로서는 네페스 아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이쪽 애들도 또 테마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크라우드웍스를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료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크라우드웍스를 엄청나게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저도 정방에서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요. 이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중에서 약간 독특한 기업을 알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인공지능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수 언어가 필요하죠. 우리가 언어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언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언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얘기죠. 이게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고 약간 차별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좀 인공지능 중소형주보다 약간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라우더스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이 안 좋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바닥권에서 바닥 따지기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권 탈출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보면은 뭐 급하게 살 종목이 아니고요. 잠깐만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뭐 내일 당장 움직이면 좋겠지만은 내일 안 움직이면은 이번 주 안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크라우드웍스가 한번 마음에 든다 그러신 분들은 플러스하고 강하게 출발하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 한 38,000원 존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3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한 38,000원 정도, 한번 마이너스 한 700원 정도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3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은 네페스아크를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했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삼성전자 새로운 그 인공지능 칩, 뉴로모픽 그 칩을 테스트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출 반후 이 꼬리가 좀 크게 달렸죠.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수반되는 양상을 보였죠. 내가 보면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빠졌죠. 좀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빠지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뭐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은 한 29,000원 미만에서 29,000원 미만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29,000원 미만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신 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한 28,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28,000원 좀 약간 28,00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 전후를 한번 목표가를 매수가를 한번 정해보고 손절 라인은 작게 본 이야기입니다. 27,000원 깨지면은 가감 매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작게 주냐면은 제가 이런 약간 급등한 종목들은 그 제가 지지하는 지지선이 깨지면은 주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000원 정도 작게 줍니다. 작게 줍니다. 이게 가감하게 27,000원 정도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나는 이제 가감하게 손절할 수 있다. 그런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만 이 종목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나는 손절 매를 절대 못한다. 그러면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27,000원이 깨지면은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게 여러분들 네페스아크는 27,000원 정도 손절 라인 보고 나는 이 가감이 손절도 할 수 있다.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만 좀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종목은 셀트론 제약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셀트론 제약 같은 종목은 주가가 이번에 저피배로 고피배로 움직일 때 철저하게 주가가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죠.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있죠. 잠깐만 이번 주에는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보면은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였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였죠.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세 개 축으로 나눕니다. 코스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이제 그 축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죠.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여야지만이 주가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또 축이 되는 것이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면 코스닥 지수를 상승을 이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죠. 바이오가 또 강세를 보이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죠.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두 개 축,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움직였는데 최근 바이오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번 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셀트론 제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리죠. 새로 제가 이 유튜브를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꼭 한 분씩 이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시청 꼭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유튜브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 분씩만 좀 소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셀트론작의 손절 라인은 95,000원 정도 95,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여러분의 투자 성공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행운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